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까지 접종을 끝냈더라도 6달이 지나도록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뒤부터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이미 3차 접종까지 끝내셨다면 미리미리 전자증명서에 접종 정보를 갱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접종 유효기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점심시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 이쪽에 QR코드 한 번씩 해주세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 6일과 그 전에 접종을 완료한 경우인데 이들 중 92%는 이미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접종자 혹은 6개월이 지나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아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QR코드를 찍을 때 딩동하는 벨소리가 울립니다. 업주들은 이 소리를 듣고 출입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어긴 사람에 대해선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 명부 앱을 미리 업데이트해 3차 접종 정보를 갱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적용 첫날인 내일 접속자가 몰릴 경우 지난달 13일과 같은 먹통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3차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 접종률은 41.9%로 전주보다 7.5%포인트 증가했는데 추가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7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는 접종 완료했어요. 아무래도 방역 패스 만료 기간 때문에 접종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33명으로 어제보다 583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93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는 1,207명으로 늘었고 감염 의심자도 707명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도 내일부터 2주간 연장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어서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경제 제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새해 첫 공약으로 월세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선 것에 대해선 상대 실점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며 지지층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본 이재명 후보는 부산으로 내려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해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경제 제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지방의 경제도 살리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 발표한 새해 첫 공약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였습니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2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율은 연간 월세의 17%까지 높이는 한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도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입자와 청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청년선대위가 조성한 미래 당사를 찾아서도 젊은이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를 간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명확하게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 후보는 모레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기아차 전기자동차 공장을 낙점하고 조만간 대규모 부동산 공급 방안도 발표하는 등 경제와 민생 기조로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데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실점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면서 방심하고 중도 공략에 실패한다면 다시 뒤처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해 말 거친 말로 여권에 각을 세웠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해 들어서는 정책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만나 반값 임대료 등의 공약을 내놨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동안 후보의 성향이 국민 정서와 차이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윤 후보의 발언 내용을 다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후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서 양잿물이 나올 정도로. 윤 후보는 세출 구조 조정으로 50조 원을 조성해 43조 원은 손실 보상에 7조 원은 대출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거듭 공약했습니다. 또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임대료와 공과금에 쓴 대출금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가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앞서 윤 후보는 하나의 정부 사이트에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시리즈를 의식한 듯 국민 일상을 변화시키는 공약도 내놓겠다며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를 첫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말 여건을 거칠게 비판하며 각을 세웠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 정책 행보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대위 안에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살펴가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동안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자신이 다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의 대폭 하락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선대위 전면 쇄신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15% 남짓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요. 국민들이 바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 후보의 게임 정책 관련 인터뷰 답변서가 후보 본인의 검토 없이 실무자 차원에서 언론에 전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선대위 내 엇박자는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젯밤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 한 명이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당시 철책을 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경보까지 울렸는데도 군 당국은 3시간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 지대를 이동하던 신원 미상자를 군이 처음 발견한 시각은 어젯밤 9시 20분. 야간에도 사람이나 물체의 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장비에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 40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모습도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1월 1일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그런데 군 당국이 뒤늦게 확인해 보니 월북자가 감시 장비에 처음 포착된 건 무려 3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 GOP 철책을 넘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었고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도 정상 작동해 초소 상황실에는 경보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CCTV 감시병은 월책 장면을 아예 보지 못했고 경보가 울렸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초동조치 부대는 철책에 이상 없다며 바로 철수했습니다. 안이한 감시와 부실한 초동 대처가 월북할 시간을 벌어준 셈인데 결국 군은 신병 확보 작전마저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동부전선 일대 경계가 계속 뚫리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북한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을 시작으로 지난해 동해안 철책 배수로 귀순까지 모두 22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병력 구조 그리고 근무 시스템들 군이 또 자랑하던 이제 과학학 경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월북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합참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측에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월북자의 신원과 이동 경로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경계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안산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또 오늘 경기 부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는데 고양이가 고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
어제 새벽 4시 반쯤 이곳에서 2교대 근무를 하던 43살 박모 씨가 골판지를 쌓아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적재하는 과정에서 골판지가 그 기계에 끼었는 거더라고요. 그걸 스톱을 시켰어야 되는데 빼려고 몸을 좀 집어넣었다가. 그제 밤 9시부터 야간 작업을 하던 박 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문이 뻥 뚫린 건물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상남도 고성읍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네, 갑자기 펑 소리 들리면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요. 가게 유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귀가 아플 정도로 나가지고. 불이 난 층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탭을 열고 신문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스불을 켜는 순간에 그렇게 하는데. 소방당국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주민들이 안에 갇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1,300여 세대에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되죠. 지금 1시간 반 지나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비슷한 시각 인근에 있던 다른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도 40분가량 정전됐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단지 전기시설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났던 큰 불로 소방서 추산 8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생산 설비와 보일러 완제품을 포함해 축구장 7배 면적인 49,300만 제곱미터 크기의 공장 2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불은 12월 30일에 발생했는데 주택 1000여 채가 불에 탔고 3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위로 폭설이 내려 불은 꺼졌지만 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집니다.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산불은 미국 콜로라도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속 180km에 육박하는 강풍에다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이 산불을 키웠습니다. 주택 100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실종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Move this fire down a football field in a matter of seconds. Very little time to get out. 피해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20cm 넘는 눈이 쌓인 데다 기온까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 이재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t this point, honestly, I'm just really overwhelmed. I can't really feel much anymore.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폭설까지 내려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과거엔 산불이 특정 계절에 집중됐지만 기후변화로 지금은 1년 내내 지속하는 위협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오르게 됐는데요.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내일부터 인상률을 안내받게 됩니다.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도 위법한 운전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하고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일어난 시속 140km의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쾅쾅쾅 이제 막 한 번 쾅 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막 났었어요. 그때 여러 대가 추돌되면서. 9명이 다치고 차량 7대가 부서져 보험금 약 8억 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사고 부담금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7월부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전까진 대인 피해를 냈을 때 자기 부담금 최고 1,000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무 보험안도 1억 5천만 원을 다 내야 합니다. 대물 피해 부담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3,5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평균 14.2% 올리기로 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평균 16%, 3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8.9%입니다. 보험업계는 적자가 3조 9천억 원에 이르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계의 과잉 진료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부실 관리의 책임은 관두고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당장 내일부터 오른 보험료를 통보받는데 실제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라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나이에 따라 할증까지 적용돼 50대 이상 가입자의 인상률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아침 10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의 핵심 목표로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을 제시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방역과 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국민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끝내기 버저비터를 이틀 연속으로 해낸 선수가 있습니다. 톱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NBA 시카고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경기 종료 3초 전 워싱턴의 브래들리 빌 선수가 역전 3점 슛을 터뜨립니다. 2점 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눈앞에 둔 워싱턴. 자, 이제 시카고의 마지막 공격인데요. 드로잔 선수 한번 속이고 슛 들어가는군요. 끝내기 버저비터. 경기장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유가 있죠. 드로잔 선수 저희가 어제 클로징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21년 마지막 날에 이어서 2022년 첫날에도 역전 끝내기 버저비터를 성공시킵니다. 이틀 연속 끝내기 버저비터는 NBA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번엔 프리미어리그로 갑니다. 한 골씩 주고받은 맨시티와 아스널.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도 3분이나 흘렀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올린 크로스. 혼전 상황인데요. 로드리 슛! 여기도 극장골이 터집니다. 장이 탈입 후에 아스널 팬들 앞에서 세레머니를 펼치는데요. 로드리의 극장골로 선두 맨시티가 리그 11연승을 달립니다. 마지막은 스즈키컵 결승 2차전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하지만 후반 초반 태국의 연속골을 내주고 맙니다. 후반 35분 동점을 만드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1차전 4골차 패배를 뒤집지는 못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농구에서 SK가 KCC를 꺾고 2연승을 기록했는데요. 부상 투혼이 빛났던 최준용 선수의 슬램덩크 보시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도 단 0.5cm의 적설에 그쳤는데요. 눈구름은 일찌감치 물러갔지만 그 뒤편으로 반짝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새롭게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파주 영하 14도, 봉화도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에 먼지가 빠르게 밀려나고 있어서 대기질은 나아져서요. 내일은 온종일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단 동쪽 지방으로는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건조주의보도 충북 영동과 경남 진주 등지로 더 확대된 상황이니까요. 산불뿐만 아니라 실내 전열기 사용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츰 흐려지면서 늦은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대전 영하 8도, 대구도 영하 5도까지 크게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절기 소환인 수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더욱더 힘써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새해가 된 지 이틀째인데요. 작년보다 나아진 이틀 보내셨나요? 새해 첫 월요일도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